자, 박은정 의원님 먼저 5분간 해주시기 바라고요. 5+1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장님. 지난 금요일 날 그 법사위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이 왔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대법원에서 제가 그 대법관들께서 이 사건 기록, 그 문제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셨는지, 그 로그 기록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원의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를 근거로 두셨는데, 제가 요청드린 것은 심판의 합의 과정을 공개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법관들께서 이 사건 기록을 읽으셨는지, 검토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전산으로 이 자료가 관리되고 있으니 그것을 읽었다면 로그 기록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전산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인가요? 전산 자료가? 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러 이제 전산이든 이제 기록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법관들이 대법관을 포함해서 심정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일부이고 그것은 결국 합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합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그 이제 법원칙에 비추어서 이제 저로서는 알 수도 없고 또 이제 공개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그 행처에서 이제 그 대법관님들 이제 그 전자 기록 이제 보심 이런 이제 그 쪽지를 줘서 제가 그때 답변을 그렇게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과 또 경찰 또 우리 법원이 이제 원래 올해 6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이제 형사전자소송법이 10월 달로 연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모든 법관들이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록은 종이 기록이고 다만 편의적, 임의적 보충적으로 이제 전자 사본화된 기록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은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정자처장이 그러면은 지난번 답변은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저는 이제 모두 스캔해서 전산으로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잘못 답변하신 것입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못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로그 기록이나 전산 자료 스캔해서 보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이제 종이 기록은 당연히 다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스캔해서 보충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그와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 로그 기록을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전산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그 로그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100만 명이 지금 서명해서 대법원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질문 이후에 대법원은 이 국민들의 요구의 엄중함을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처장님 이 기록을 48시간 만에, 이틀 만에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이든 전자문서든 다 읽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이제 9일이 아니라 이제 그 3월 27일 날 상고장 접수되고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마도 이제 그러면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 해부된 이전에도 그 주심이 아닌 대법관들이 이 사건 기록을 보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법원조직법상으로는 모든 사건이 접수될 때는 1차적으로 이제 전압 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심이 이제 정해지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사건들, 아마도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제 소부로 넘겨서 소부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전압사건으로서의 어떤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해부도 안 됐는데 전압사건으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셨다고요? 회부가 필요 없이 들어올 때부터 전압사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조직법에 이제 위원님 그 보시면은, 그리고 대법원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유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모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 사건은 이제 전압으로 이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된 순간부터 우리 법적 또 그러니까 그 기록을 달라고요. 보셨다는 그 기록을 로그 기록이든 뭐든
기록을 제대로 모두 검토하셨다는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차장님께서. 그러면 12명의 대법관이 개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100만 명이 서명해서 답변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산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전산 자료를 내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산으로 기록을 보거나 종이로 보거나 모든 것이 이제 기록 검토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관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기록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 이 부분에 이제 그리고 합의하는 이 부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법정에서 그러면 피고인 혹은 이제 원고나 피고를 볼 때 그분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또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판결을 종합적인 어떤 이제 판결을 하지만 그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밝히라라고 하는 것은 그 법관에게 그 재판의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심정 형성 그리고 이제 합의 과정의 일환이라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현재 법령상 그리고 사법부 독립 또 개별 법관의 어떤 자율적 독립적인 재판의 어떤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곤란하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네. 박은정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확인할 게 좀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도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그 천금 같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대다수 국민과 저희 국회의원들은, 법사위원들은 그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어떤 입김, 영향력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10명이, 2명이 그렇게 독립운동하듯이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무지막지하게 그걸 의지를 꺾고 판결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대선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후보직 박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법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냐.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게 재판한 것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판에 필요한 수사자료, 공판자료는 다 살펴봤는지 6만 8천 쪽에 해당하는 24박스에 해당되는 그 상자를 다 열고 재판자료를 읽어봤는지 1분에 한 장씩 읽으면 41일이 걸리고 한 장에 2분씩 읽으면 2분이 걸리면 83일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잠 안 자고 24시간 내내? 과연 그걸 했는지 국민들이 지금 로그인 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의 내규대로 했는지 오히려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초인이 와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판 기록을 다 읽었다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시험 문제, 시험지를 보지 않고 답안지를 쓴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시키고 한덕수 내지 김문수 당선시키고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한 사법부의 거대한 음모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얘기합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수사받고 재판받아라. 판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떳떳하다면 자료 다 제출하고 결백을 입증하십시오. 판사들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주권자인 국민 위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판사들이 그랬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의 말대로 법관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의 헌법 제정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70년대, 80년대 검사들이 건네준 쪽지, 공소장대로 판결문 쓰고 독재자들이 원하는 판결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혁당, 사법살인한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하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 안 듣겠습니다. 김영민 의원 질의하세요. 네,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자, 기록 전자문서에서 봤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혹시 공판 기록 말고 증거 기록도 전자문서화 다 했습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대법관들, 이제 재판연구관들과 유기적 일체가 되어서 이제 기록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대법관과 또 재판연구관을 둔 모든 이제 서양의 이제 국가들은 이제 법률시민, 상고심의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법관은 이제 1심과 2심 판결, 상고유서, 답변서, 거기서 나타난 이제 적부한 이제 상고심의 쟁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되는 그런 기록을 보고 그와 동시에 병행해서 전속 혹은 공동조 연구관들이 모든 기록을 보면서 관련 있는 보고를 합니다. 처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증거 기록도 스캔했냐는 게.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 2025년 10월부터 이제 형사 전자소송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형사 전자 기록화가 됩니다. 다만 그전에는 이제 기록부는 편의상 네. 예,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법원에서는 올해 이제 그 6월부터 그렇게 이제 그 전자사보나 즉 복사 네. 스캐닝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기존에 이제 상고심에 접수된 사건은 네. 그 공판 기록은 이제 스캔이 되지는 않는 상태고 다만 수사 단계에서나 또 1심, 2심 단계에서 이제 스캔한 그런 기록은 저희들이 이제 아마 기록 전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 기록은 스캔을 대법원에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스캔화되어 있는지 전자문서화 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종이 기록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종이 기록을 복사한 적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자, 1심이나 2심에서 잠깐만요.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 주시고 명확하게. 예, 여기서 지금 팩트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 청문회 때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확인하시고 답을 주세요.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들으시면 큰 충격일 것 같습니다. 대법관들은 기록을 다 안 보고 일부만 보고 재판한다? 이 말을 일반 국민들한테 받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부. 자, 내가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많은 사건이 연간 10만 건 이상 있죠? 4만 건 이상. 4만 건 이상. 접수되는 사건이. 예. 그 많은 사건에 지금 재판이 걸려있는 원피고하면 8만이 될 수도 있고 공동피고인하면 10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관들이 내 사건 기록을 안 본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하는 판결을 믿어라. 게다가 대한민국 최고법원이고 모든 재판부를 모든 법원을 기속하는 판결을 하니까 기록은 안 봤지만 내가 한 판결은 믿어라. 내가 한 판결은 따라라. 지금 이거를 얘기하시는 건데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법관 수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사건은 많고 대법관 수 늘리면 됩니다. 법원이 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법관 수 늘려가면서 필요하면 전문 법원으로 나누고 해서 이번에 사법개혁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판사가 내 사건 기록은 꼼꼼히 보고 판결한다 라는 신뢰는 이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을 제대로 안 본다는 얘기는 내가 주장한 것도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기록을 지금 대법관들이
어떤 건 보고 어떤 건 안 보고 쟁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법원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 기록이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안 봐도 되는 기록으로 분류돼 버리면 내 주장이 아예 읽히지도 않는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기록을 다 안 봐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기록은 대법관이 직접 봐야죠. 재판 연구관이 본 기록을 가지고 거기서 요약한 걸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것은 재판 연구관의 어떤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상고위원은 자, 그건 조금 이따 더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 1일 날 4시에 사퇴를 해요. 3시에 이재명 대표 선고하고 4시에 사퇴하는데 그 전날부터 사퇴 엠바고를 걸어놨습니다. 이거 알고 지금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고 1분 법원의 판결을 한덕수가 미리 알고서 전날 사퇴하기로 하고 엠바고 걸어놓고 다음날 3시 판결 이후인 4시에 사퇴 기자회견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금시초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 매우 이상합니다. 수상합니다. 한덕수가 왜 굳이 국무총리직을 버리고 나와서 출마했을까 너무 이상한데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도 개헌하겠답니다. 지금도 개헌만 하고 임기 끝내겠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공교롭게도 3시에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4시에 사퇴 기자회견 했는데 보니까 그 전날부터 엠바고를 걸어놨어요. 내일 4시에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 사퇴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그 전날이면 이미 대법원 전합책 결론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대법원에서 알아서 낙마시켜주면 한덕수가 자연스럽게 국힘이랑 단일화해서 후보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으로 나오지 않았냐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